자, 보면은 여기선 최대값을 줬어요. 최대값이 200일 때 평균값은 얼마인가? 자, 우리가 평균값은 최대값의 몇 배라고 했어요? 몇 배? 몇 배? 그렇죠. 0.637. 그죠? 근데 그게 파이분의 2배다. 근데 0.637 외우기 힘드니까 대략 몇 프로라고 생각해라. 60% 정도라고 생각을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최대값이 지금 얼마? 200V. 200V의 60%는 얼마입니까? 약 120 정도에 가깝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값 고르시면 돼요. 몇 번? 4번. 이렇게 가면 된다. 자, 2번 볼게요. 순식값 좋네요. 우리 복습해볼까요? 우리 순식값의 구성이 어떻게 됐어? 자, 사인 앞에 있는 이 100√2가 의미하는 게 무슨 값? 무슨 값이요? 그렇죠. 이게 최대값. 자, 그러면서 사인과 요 t 사이에 있는 이 100파이가 의미하는 게 무슨 값? 실효값 땡. 각 주파수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위상차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뭘 물어봐? 주파수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죠? 그러면 주파수는 이 세 개의 정보 중에서 어떤 거를 가지고 와서 풀 수가 있어요? 각 주파수죠. 자, 갑시다. 각 주파수는 우리가 그 식이 어떻게 됐어요? 각 주파수 오메가는 한 바퀴 돌릴 때 파형 하나 나오잖아. 그래서 2파이 F 이렇게 외웠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각 주파수가 지금 저 순식값에서는 얼마라는 뜻이에요? 100파이라는 뜻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주파수니까 뭐로만 나눠주면 돼요? 2파이로 나눠줘야 주파수만 남죠? 그러니까 얼마? 50Hz구나.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면 순식값 두 개 있어. 전압이랑 전류랑.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가 무슨 값이라고요? 다시 한번. 자, 이거 계속 보셔야 돼. 이거 뭐예요? 최대값. 자, 100파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각 주파수. 그렇지.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위상.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위상이 되겠죠. 이게 분수의 덧셈 뺄셈을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아는 각도, 이 라디안 각을 아는 각도로 바꿔보자 이거예요. 6분의 파이는 몇 도랑 같다? 그렇죠. 근데 플러스 30도인 거죠. 얘는 플러스 60도다. 자, 여기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 관계, 위상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니까 저는요,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한번 빼보려고 해요. 전압의 위상이 30도, 전류의 위상은 60도. 그러니까 두 개 빼면 마이너스 30도.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전압이 전류보다 뒤진다죠. 마이너스니까. 해볼까요? 우리가 전류에서 전압을 빼볼게요. 해석이 달라져요. 만약에 전류의 위상에서 전압의 위상을 빼. 전류의 위상이 60도, 마이너스 30도, 플러스 30도죠.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하면 전류는 전압보다 30도 앞선다예요. 그죠? 얘도 보세요, 선생님. 전압이 전류보다 30도 뒤진다예요. 그러면 전압하고 전류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전압이 뒤진다면 전류가 앞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전압이 전류보다 30도 뒤지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30도 앞서는 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크던 작던 뭐든 빼도 상관없어요. 빼고 나서 누가 누구보다 앞서는지 뒤지는지만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지선다에서는 주어가 전류는 이라고 했잖아요. 전류는 전압보다 30도 앞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뒤진다. 그래서 우리가 뒤질 지자를 써서 지상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플러스가 앞선다. 얘는 진도 지휘할 때 진자예요. 앞설 진자를 써서 진상, 위상이 앞선다 이런 뜻이에요. 전압이 전류보다 30도 뒤지니까 전류는 전압보다 30도 앞선 게 되겠죠. 거꾸로 가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지금 가정용 전등전압이 200V라고 줬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 200V가 의미하는 게 최대값이냐, 실효값이냐, 평균값이냐 이거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값일까요? 무슨 값? 전등에 들어오는 전압. 실제 우리가 쓰는 부하 전압이잖아. 에이, 실제 부하에 유효하게 작용한 값을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했잖아요. 실효값이에요, 실효값. 그때 최대값이 얼마냐고 물어봐.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실효값이라는 녀석은 최대값의 몇 배예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잖아요. 70% 맞아요. 근데 얘는 반드시 이 수치를 기억해 달라 그랬어요. 루트 2분의 1배. 그쵸? 이게 약 0.707 정도 되니까 70%가 되긴 하죠.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대값은 실효값에다가 몇을 곱한 것과 같아? 루트 2를 곱한 것과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00 루트 2, 루트 2가 한 1.414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82.8이 되겠죠. 왜냐면 1.414에다가 200 곱하기 1.4니까 이 정도 되니까요. 자, 5번 볼게요. 주파수를 줬습니다. 자, 주파수가 60일 때 각주파수가 얼마냐? 자, 각주파수 오메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식이 한 바퀴 돌리면 파형 하나 이렇게 외우자고 했잖아요. 2파이 곱하기 60Hz니까 120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각 주파수는 120파이. 네, 이거를 이제 또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정답은 377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둬요.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가 얼마라 그랬어? 60이요. 우리나라 상용 주파수가 들어간 각 주파수는 377이에요.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주파수하고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초다. 10분의 1초 어디 있어요? 4번에 있네요. 0.1초. 그죠? 7번 보시면 아까 문제랑 되게 비슷한 문제예요. 주파수를 구하라고 해놓고 뭘 줬어? 순식값 줬어. 그러면 순식값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정보 3개. 하나는 최대값, 하나는 각 주파수, 하나는 위상이에요. 그죠? 1번, 2번, 3번 정보 중에서 우리가 무슨 정보를 사용해서 주파수를 구할 수 있다? 각 주파수. 그렇죠? 그러면 각 주파수는 2파이 F니까 이게 120파이래. 그러므로 주파수 F는 몇 헤르츠라고 말할 수 있다? 60헤르츠라고 말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8번 보세요. 8번이 살짝 어려운 문제죠. 자, 8번 문제 보니까 순식값을 주고 페이저 값으로 맞게 변하는 게 뭐냐? 페이저 뭐 벡터 형식으로 바꿔라 이런 의미죠. 근데 우리 사지선다형에서는 복소수 형태로 다 나타냈거든요. 자, 천천히 가볼게요. 우리가 저 순식값을 극형식 값으로 바꿨었어요. 이게 뭐하고 뭐로 된 형태였냐면 실효값과 그 위상으로 표현을 했죠. 자, 저 순식값 중에서 실효값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실효값 얼마? 빨리 최대값을 봐야죠. 최대값은 루트 2분의 1배가 실효값이라 그랬잖아. 그죠? 최대값이 얼마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 그럼 여기서 나누기 루트 2 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 실효값? 8. 위상은 몇 도? 플러스 6분의 파이니까 30도라고 쓸게요. 자, 이거예요. 자, 이걸 풀면 돼. 이걸 계산하면, 자, 삼각함수로 계산할 수 있다 그랬잖아. 어떻게? 자, 교류에서는 유효값도 있고 무효값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8이라는 크기를 가지면서 우리가 유효값, 다시 말해서 일을 하는 부하값, 이거는 삼각함수 뭐로 표현한다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코사인. 위상은 30도, 무효값은 사인으로 표현을 하는데 무효값은 실수가 아니고 허상의 수, 허수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이 표시를 이렇게 해준다 그랬고요. 이제 이걸 풀면 그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복소수 형태의 값이 됩니다. 자, 코사인 30도 얼마? 빨리 계산기를 눌러주세요.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사인 30은 2분의 1. 계산하면 4 루트 3 플러스 j의 4.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번이죠. 4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허수구가 4죠. 실수구가 4루트 3이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언제 이거 다 계산하고 있냐고요. 그죠? 계산기 빼세요. 그래서 바로 이 방법을 이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로 바로, 그래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값은 저 순식값을 보고 여기까지는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효값과 위상으로 나타내야 된다. 자, 9번 문제 풀어볼게요. 9번. 우리가 파고율이냐 파형률이냐를 계산하려면 반드시 뭘 해라? 크기별로 나열해라. 교류의 값을. 제일 큰 게 무슨 값? 최대값. 그 다음 큰 게 무슨 값? 실효값. 마지막이 평균값. 이랬죠? 그래서 높을 고자는 아니지만 이 큰 놈들끼리의 비율을 우리는 파고율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 낮은 녀석들끼리의 비율을 파형률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구하라는 건 파고율이니까, 그죠? 실효값분의 최대값인 3번이 되어야 해요. 자, 10번 봐봐요. 10번은 평균값을 줬어. 220이래. 그러면 그때 실효값이 얼마이냐를 물어봐요. 잠깐 여기 볼게요. 최대값의 몇 퍼센트가 실효값이라고 그랬어요? 70%, 0.7 정도. 그 다음에 평균값은 최대값의 몇 퍼센트 정도라 그랬어? 60% 정도라 그랬어. 그래서 얘네 둘은 몇 퍼센트의 차이가 나? 약 10%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실효값을 계산하려고 하면 둘은 10% 차이가 나더라. 자, 보세요. 220의 10%는 약 몇 볼트예요? 22볼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효값은 평균값보다 커요? 작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더하기 22 하면 돼. 그러면 약 242, 대략 2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얼추 계산. 자, 11번 볼게요. 주파수가 50에서 60으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 맞죠? 그러면 주파수와 주기는 서로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반대 관계. 그럼 얘가 증가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 감소해요.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몇 배 증가했는지 봐야 돼요. 50에서 60으로 가는 거는 몇 배 증가한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50분의 60 해주면 60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약분돼서. 그러니까 5분의 6배 증가한 거야. 그러니까 감소는 반대니까 6분의 5배 감소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12번 볼게요. 12번의 파형이 대략 뭐 예를 들면 이런 파형이라고 했을 때 딱 600분의 1초, 뭐 여기가 600분의 1이었다. 그러면 이때에서 이 값이 가리키는 그 값이 얼마냐? 그걸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600분의 1초일 때 순간 그 시간에 순시값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600분의 1을 여기다가 이 초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파이 곱하기 600분의 1 하니까 얼마 나와? 6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자, 여기가 6분의 파이로 바뀌어.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죠? 얼마? 2분의 1. 그러니까 200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00볼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다. 지금 저 순식값이 200에 사인 100파이 t잖아. 여기까지 가지. 200파인이 최대값 아니었어? 그니까. 근데 t가 몇 초일 때? 여기가 600분의 1초가 됐을 때 순식값이 얼마인지 물어본다. 그렇잖아. 이 시간이 저 t가 계속 진행이 되면 계속 이런 파형이 나올 건데, 이 시간이 딱 어느 특정 값인 600분의 1초일 때, 그때 얘가 가리키는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때 순식값을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시간에 600분의 1을 대입을 시켜. 그러면 여기 600분의 1이 들어가면 약분되면서 몇 파이가 돼? 그렇지.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몇 도?
30도, 그렇죠. 아. 30도 파이가 180도니까 사인 30도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모르면 계산기 눌러요. 정답은 100V가 나온다. 계산기 누르라고. 자, 13번과 같은 거 제가 진짜 그냥 번개같이 말하고 하긴 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형파라는 표현을 했었고요. 이렇게 갔던 애들. 자, 얘네들의 특징. 우리가 딱 요렇게 만약에 얘 하나만 봐봐요. 항상 똑같은 값이 꼭대기 값이죠. 이게 최대값이야. 근데 이거를 주기로 면적을 나눈다 해도 똑같은 값이 또 나오겠죠. 평균값이야. 실효값도 똑같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얘 특징이 뭐였냐면 평균값과 실효값과 최대값이 모두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이잖아요. 그게 얼마예요? 1이 나와야 돼요. 1. 다 같으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요. 자, 14번은 각 주파수를 주고 주파수가 얼마인지 구하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각 주파수 다시 한번 한 바퀴 돌릴 때 파형. 이게 얼마? 100파이. 그러므로 주파수는 몇 헤르츠가 딱 나와요? 50헤르츠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50헤르츠다. 자, 15번 보세요. 교류 회로에서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을 세타 라디안각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회로에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우리 직각삼각형을 그리면서 자, 이걸 봤어요. 여기가 실수부, 허수부, 여기가 전체, 합성값이라고 하면 합성값과 실수부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써볼게요. 여기가 전체 크기라고 보시면 돼. 합성한 거고, 여기가 유효분, 여기가 무효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유효율이라고도 하고, 앞으로는 역률이라고 할 거예요. 했던 게 있었어. 역률이 무슨 의미였어요? 역률이 전체 값 중에서 누가 차지하는 비율? 유효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우리가 유효율 혹은 역률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삼각함수로 따져보면 자, 이게 전체잖아요. 그죠? 전체분의 유효 C를 그린다 그랬잖아. 코사인 세타로 얘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뭐다? 역률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16번은 버려도 되는 문제고 가장 마지막에 설명드릴게요. 자, 17번 볼까요? 왠지 그죠? 맥시멈 IM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뭔가 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쉬운 문제죠. 지금 저 순식값에서 실효값을 구하래요. 실효값 얼마? 최대값의 몇 배? 2분의 루트 2분의 1배. 그래, 루트 2분의 1배. 끝! 정답 몇 번? 1번이에요. 이게 가야죠.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자, 18번. 복소수.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틀린 것. 자, 복소수 형태가 실수부와 허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허수부는 반드시 허수라는 표를 붙인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실수부와 허수부로 구성되는 거 맞고 A 플러스 J, B의 형태로도 맞아요. 그죠? 허수를 제곱하면 자, 이건 알려드린 적이 없지만 지금 알면 돼요. 자, J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숫자는요. 2번 곱하면 무조건 양수가 돼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이죠. 양수가 나와. 근데 그래서 허수를 우리가 뭘로 말하냐면 얘는 2번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값이야. 그래서 얘 존재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해요. 얘 제곱해봐요.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래서 얘가 바로 허수입니다. 그래서 허수는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게 맞아요. 실수는 양수가 되죠. 자, 4번. 거리와 방향성을 모두 다 나타내는 거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4번 틀렸어.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다. 자, 이제 16번 갈게요. 16번은 진짜 버리면 돼요. 자, 16번은 지금 순식값이 2개가 짬뽕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는 우리가 아는 스타일이야. 어떻게? 최대값의 사인 파. 그죠? 근데 얘는 뭐야? 최대값의 코사인 파. 이거란 말이에요.
얘를 우리가 아는 값으로 바꾸려고 해요. 자, 코사인과 사인의 차이점은 바로 이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하면 이거 사인이야. 근데 얘는 코사인은 이렇게 90도 앞서 있어요. 앞서서 출발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게 코사인 파형. 얘가 사인 파형. 특징은 사인파보다 항상 몇 도 앞서 있다? 90도 앞서 있는 형태가 코사인 파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 봐봐요. 코사인 오메가 t를 사인 형식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사인보다 몇 도 앞서 있다고요? 90도요. 이게 이거랑 같은 형태예요. 코사인은 사인파보다 90도 앞서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한 녀석은 100의 사인 오메가 t고요. 한 녀석은 100의 사인, 100 맞아요? 맞죠? 사인의 오메가 t 플러스 90도의 형태예요. 그죠? 저걸 이렇게 바꿨어. 제가 이걸 풀기 위한 전략은 그거예요. 얘네를 무슨 형태로 바꿀 거냐면요. 복소수 형태로 바꿀 거예요. a 플러스 마이너스 j, b의 형태로 바꾸고 얘도 나올 거 아니에요? a 플러스 마이너스 j, b의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서 최종 최종 복소수로 나타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크기, 루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으로 풀 예정입니다. 지금 벌써 막 거부감 들죠? 그래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해볼게요. 자, 먼저 얘부터 바꿔볼게요. 자, 계산기 빼주세요. 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얘는 지금 실효값이 얼마야? 최대값이 100이니까 루트 2분의 100이고 위상이 몇 도? 0도죠. 이거 빨리 눌러주세요. 계산기에. 복소수 형태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모두부터 나눠요. 아니요. 모두는 2번으로 맞춰져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까 눌러놔서. 아까 말한 네. 루트요. 50 루트 2 나와요? 50 루트 2. 그죠? 허수부 없고. 자, 그럼 여기도 바꿔주세요. 자, 여기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여기도 실효값은 루트 2분의 100이죠. 위상이 몇 도? 플러스 90도입니다. 얘는 얼마 나와요? 이거 보고 싶은 J의 50 루트 2 나와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합친 값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 크기를 세워야 돼요. 얘를 벡터도로 그리면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50 루트 2가 여기라고 쳐. 여기가 플러스 J축이니까 50 루트 2가 여기 있을 거야. 얘네들을 합성하는 방법. 만나는 점, 0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바로 전체 값이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직각삼각형. 루트 50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50 루트 2의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 빨리 구해주세요. 계산해주세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에 제곱근을 씌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100이죠. 계산기로